임플란트가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뼈 이식 다시 한 다음에 재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이 임플란트는 그 수술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이 아무래도 임플란트 심고 나면 치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치아 머리, 그러니까 보철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식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부드러운 음식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플란트 이후 보철물 들어가기 전까지 식사가 편하지는 않은데 어떤 걸 먹어야 좋을지 기준이 없으니까 음식 먹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특히 강조해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 골유착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유착이라는 것은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붙는 이 과정을 골유착이라고 해요. 이 골유착이 제대로 돼야지만 임플란트가 차후에 머리를 올렸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골유착 기간 동안 임플란트에 불필요한 힘이 전달돼서 골유착이 실패해 버리지 않도록 임플란트를 잘 보호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불필요한 힘, 또 씹는 힘,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에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골유착 과정 중에 만일에 씹는 힘이나 강한 힘이 임플란트에 전달되면 뼈 세포가 와서 임플란트를 꽉 잡아주는 과정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잇몸뼈에 붙지 않고 골유착이 실패해 버려요. 6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임플란트에 이제 머리를 보철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2차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염증 조직 다 긁어내고 뼈 이식 다시 한 다음에 재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히 위턱이 더 문제인데요. 위턱에는 그냥 뼈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을 때 상악동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일에 골유착이 실패했을 때는 상악동 내부로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강한 음식을 씹으시면 안 되겠죠. 만일에 그걸 못 참고 씹는 그런 힘이 강하게 전달되면 수술 시에 들어 올렸던 상악동 막 그 밑에 있는 뼈가 통째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도 굉장히 큰 실패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동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치유가 되는 동안 당연히 저희가 전체 임시 틀니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한 예로 이 상악 전체 임시 틀니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다가 상악동 쪽이 감염이 되거나 또는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이 뼈 이식 자체가 굳지 않고 실패해 버리게 되면 그 실패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식사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악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전체 임시 틀니를 받으셨다 하면 그 임시 틀니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쓰라는 것이고 그 임시 틀니를 가지고 적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골유착이 일어나서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그 임시 틀니로 콱콱 음식을 마음껏 씹으라고 임시 틀니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체 임플란트나 또는 상악동 뼈 이식하고 그것과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다 이럴 때는 최소 2주는 이 임시 틀니를 착용하지 않고 반드시 식사도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동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심었다 이럴 때에는 그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기 전까지 4에서 6개월 정도 골유착 기간 동안은 이 강하게 씹는 식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임시틀니랑 부드러운 식사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식사가 더 안전한 거죠. 임시틀니를 계속 그 환자분들 중에는 이 임시 틀니를 조정을 계속 해달라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면 식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께서 심으신 임플란트 주변에 불필요한 힘이 만일에 임시 틀니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상악동 뼈 이식을 했거나 또는 잇몸뼈 이식의 양이 많을 때에는요, 절대로 임시 틀니를 이용해서 강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식단 조정을 해서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유동식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 식단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 한번 쭉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뼈 이식을 많이 했으면 많이 했을수록 또 임시 틀니의 그 범위가 크면 클수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나는 죽만 먹냐 이러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굳을 때까지는 유동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임플란트가 굳는 데는 도움이 확실히 된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식단이 좋으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죽을 생각하시는데, 한국인이니까요. 근데 그 죽은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죽, 또 유동식 하면 대부분 되게 따뜻한 거, 뜨거운 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너무 뜨겁거나 또 너무 딱딱한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화가 어려운 너무 기름진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섬유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균형 잡힌 유동식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유동식은 유동식인데 이렇게 균형 잡힌 유동식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균형 잡힌 음식이다 하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균형 잡히게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 중에 우리가 죽을 만일에 선택을 한다면 탄수화물은 죽하면 들어가 있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흰죽이 아니라 야채죽이라든지 소고기죽, 들깨죽, 잘게 갈아버린 전복죽, 이렇게 좀 더 소화가 쉬우면서도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죽을 먹으면 훨씬 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막 죽을 너무 많이 드셔서 도저히 죽을 못 먹겠다, 다른 거 없냐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이런 것들 섭취하기 좋은 음식이 없냐라고 하면 바나나도 되게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하면 아무래도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저희는 부드러운 계란찜을 드시거나 또는 이렇게 계란을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휘휘 저어서 만드는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들을 소금 간, 후추 간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부도 되게 좋은데요. 두부, 딱딱한 구이두부 말고 연두부, 이런 음식도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식단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보통 이제 견과류에서 좋은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기다리는 기간에 임시 틀니로 견과류를 막 먹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임플란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때문에 견과류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이런 거랑 함께 넣어서 갈아서 바나나 견과류 주스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아보카도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아보카도 퓨레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도 같이 이렇게 발라서 먹거나 함께 먹으면 영양 공급에는 정말 좋습니다. 네, 피해야 되는 음식 당연히 있는데요. 제일 피해야 되는 건 딱딱한 음식입니다. 견과류나 마른 오징어, 누룽지 이런 거 시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보통 이 딱딱한 음식은 강한 저장력이 필요한데, 임시 틀니를 통해서 그 강한 압력이 임플란트가 골루착되는데 가해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질긴 음식입니다. 질긴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삼겹살, 그 다음에 족발의 껍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긴 음식들은 오랫동안 씹어야 되고 턱에 무리도 갈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에 나쁜 힘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싹한 음식 이런 것도 안 좋은데, 특히 튀김 같은 경우에 튀김 옷이 너무 거칠게 되면 바삭한 것, 이런 부분들이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런 상처를 통해서 뭐 감염이 되어서 뼈이식이 가끔씩 감염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바싹하고 날카로운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외에도 뭐 너무 뜨거운 국물 같은 거, 이 잇몸이 되게 얇으신데 뜨거운 국물에 의해서 잇몸이 데어버리면 그쪽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임플란트하고 보철물 들어가기 전에 기다릴 때 먹어도 되는 또 절대 안 되는 피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왜 단단하고 질긴 게 임플란트가 골류착돼서 치유되는데 크게 방해되는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턱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상악동 뼈이식 수술 이런 것 복잡한 뼈이식 수술을 많이 했더라면 임플란트가 골류착되는 데 있어서 강한 힘이 전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음식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딱 읽어보고 아주 세심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제가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